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자니스 사무소의 연습생 개념인 자니스 주니어 소속의 주니어 그룹 트래비스 재팬이 미국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 출연했고 예선에 통과했습니다. 일본 내 자니스 팬덤 등에서는 이를 두고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축하 멘트와 함께 이들의 미국에서의 활약을 자축하는 모습입니다. 일부 일본 언론에서도 관련 내용을 심층 분석하며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7년 BTS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저스틴 비버를 제치고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수상하면서 화제가 되었고, 이후 BTS는 2018년부터 아시아뿐 아니라 본격적으로 북미를 비롯해 서구권에서도 성공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K-팝이라는 장르가 매니악한 장르로 분류가 될지언정 어느 정도 해외에서도 팬층이 있는 아티스트들이 있었고, K-팝 아티스트들의 해외 활동은 아시아를 필두로 북미나 유럽, 남미에 이르는 지역으로 조금씩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자극을 받은 자니스 사무소는 해외 활동, 세계 진출들을 목표로 하는 활동을 시키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2000년대부터 자니스의 실력 부족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 온 문제였고, 특히 2010년도 2차 한류붐으로 대두되는 일본 내 K-팝 아티스트들의 활동으로 자니스의 실력 부족 문제는 더욱 더 집중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을 기점으로 급진적인 변화와 함께 해외 진출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야 부족한 실력에 대해 뭔가 개선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그제서야 내부 시스템의 변화를 시작함과 함께 해외 진출 그룹을 선언한 그룹들에게 실력적인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주니어 그룹 내에서 군무의 강점을 보이는 트래비스 재팬을 트레이닝 겸 유학 등을 이유로 미국에 보낸 상태로 현재 댄스 대회 월드 오브 댄스의 오렌지 카운티 지역 예선 3위나 일반인 대상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칸 갓 탤런트 예선 통과 등으로 단기간에 화제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수적인 활동이 추가된 상황입니다. 트래비스 재팬은 마이클 잭슨 안무가 출신 트래비스 페인이 과거 자니스 공연에 안무가로 참여했을 때 발탁한 주니어들이라고 하여 그룹명이 트래비스 재팬으로 명명된 것이었고, 이름 그대로 댄스 특화 그룹으로 육성되어 왔습니다. 자니스의 데뷔 그룹, 주니어 그룹을 통틀어서 몇 안 되는 칼군무를 강점으로 내세우는 그룹이다 보니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서의 공연 모습을 봐도 그동안 강점으로 내세운 군무에 더 힘을 쏟은 후 현지에서 보컬과 영어 교육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대표곡 중 하나인 꿈이 헐리우드라는 곡을 영어 가사로 개사하여 라이브로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균 나이 25세의 그룹이지만 아직 정식 데뷔 그룹은 아닙니다. 주니어 그룹으로 활동하며 차기 자니스의 정식 데뷔 그룹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팀만 12팀이고, 그 안에서 트래비스 재팬은 미국 유학 및 미국 현지에서 나름대로 오디션 활동을 통해 화제성이 있는 팀으로서의 이미지를 다졌습니다. 유학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차기 데뷔 그룹으로서의 명분은 착실하게 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번에 출연한 아메리칸 갓 탤런트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방송국인 MBC에서 방송되는, 쉽게 말해 미국 공중파에서 다뤄지는 인기 프로그램이고, 표면적으로는 미국 공중파에 출연하여 공연한 자니스 아이돌이라는 수식어는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프로그램의 인기로 이미 해외판도 다수 제작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해외에서도 방영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파급력의 규모와는 별개로 다양한 국가에서의 홍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자니스 측은 단기간에 그럴듯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홍보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미국의 공중파 방송 출연까지 이끌어낸 이상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이번 오디션 방송 출연이 2019년도부터 본격화된 자니스의 해외 진출, 세계 진출의 성공적인 시작점으로서의 역할까지 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아직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트래비스 재팬은 정식 데뷔 그룹이 아니며, 또 이미 세계 진출을 선언한 선배 그룹 스톤즈만 하더라도 기다려라 세계라는 도발적인 슬로건으로 데뷔를 했음에도 전 세계 그 어떤 음원 사이트에서도 음원 서비스를 하지 않고 오로지 유튜브 뮤직비디오와 CD를 통해서만 자신들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있는 실정에서 트래비스 재팬 역시 정식 데뷔라는 산도 넘어야 하고, 자니스 특유의 폐쇄적인 저작권 정책의 개선도 다시 한번 더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자니스는 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며 얻어온 막강한 자본력과 일본이라는 국가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단기적인 성과 혹은 성과를 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는 움직임을
이번에 시도한 모양새입니다. 사실 선배그룹이자 2021년부터 활동 중단을 하겠다고 선언한 아라시는 활동 중단 일정을 발표한 후 그룹 활동 중단 직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도전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2019년도까지만 해도 표면적으로는 꽤 정석적인 방법을 통해 미국 진출을 타진했었습니다. 가령 자신들의 히트곡을 영어 버전으로 발표할 계획을 짜거나 기존의 히트곡들을 기초로 자신들이 그간 보여온 음악적 방향성을 고려한 싱글곡을 해외 프로듀서들에게 의뢰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발표한 곡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표된 영어 곡이 터닝업이라는 곡이었고, 훗날 아라시의 멤버 마츠모토 준에 따르면 이 곡 발표 후 미국 공연도 준비 중이었던 것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사정을 살펴보자면 자니스는 설립자고 자니 키타가와가 미국 출신 일본인인 점이 맞물려 미국 진출에 대한 열망을 대놓고는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미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회사 최초의 그룹 자니스가 미국 진출을 타진했었고, 소년대 역시도 미국 유학을 보낸 후 일본발 세계행이라는 타이틀로 활동을 준비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시아 아티스트가 빌보드 차트 최상위권에 도달한다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었고, 2017년도 이전까지도 일본의 사카모토 퀴의 빌보드 1위 기록, 우리나라 가수 싸이의 빌보드 2위의 기록 등 이례적인 사례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BTS가 북미 시장에서 경이적인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고, 매니악하다고는 하나 어느 정도 K-팝이라는 카테고리가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을 통해 국내 아티스트들의 북미 시장에서의 약진 등이 맞물려 아라시가 사실상 총대를 메고 미국 진출을 밀어붙인 상태였습니다. 아라시가 일본 톱 아이돌이라는 것과 음반 판매량 등으로만 보면 아시아권에서 톱 아티스트라는 지위를 앞세워 자니스라는 브랜드를 알리는 선봉장 역할을 해야 했고, 자니 키타가와 사장은 타계 직전 2020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22 40이라는 컨셉으로 40명의 주니어들을 모아다 올림픽 행사에 투입시킬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2020 프로젝트는 현 시국을 위해 20명의 자니스 아티스트가 응원곡을 발표하고 그 수익금을 기부하는 형태의 자선음반 발매 프로젝트로 진행됐고, 아라시는 물리적으로 미국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아라시는 다시 단기적인 화제성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브루노 마스, 원디렉션 프로듀서 등에게 의뢰해 영어 곡을 받아 음원으로 발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식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일본 내의 팬덤이 막강한 아라시였기 때문에 브루노 마스가 프로듀싱한 곡 Whenever You Call은 유튜브 등에 업로드된 뮤직비디오의 영상이 업로드 첫 주 68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음원은 48,000 다운로드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200 차트에서 51위 등의 기록을 냈습니다. 현재 J-팝 아티스트 역사상 가장 높은 순위 기록을 내며 일정 성과는 가져갔습니다. 현재 자니스의 데뷔 그룹이나 연습생 개념인 주니어 그룹들 가운데 댄스 등의 군무나 보컬 부문에서 순수하게 실력적으로 실력 정진에 힘쓰고 있는 그룹은 여전히 많지가 않습니다. 주니어 그룹들은 댄스 트레이닝이나 보컬 트레이닝에 집중하면서 실력을 가다듬어 차기 데뷔를 위해 힘쓰는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당장 눈앞에 있는 자니스의 기획 공연이나 각종 쇼, 안무와 암기 후 선배 그룹 백댄서 활동이나 방송 활동에 급급한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 설립 60여 년 만에 상시로 사용 가능한 회사 전용 안무 연습실을 마련하거나 일부 데뷔 그룹에게는 보컬 트레이닝을 시작했다지만 여전히 내수 시장에서는 독점적 지위로 막대한 팬덤이 있는 상태이다 보니 내실을 다지기 위한 트레이닝은 해외 진출을 재차 선언하고 나서야 부득이하게 한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여전히 내실 다지기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그동안 저작권을 이유로 금지해온 다양한 SNS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 역시도 일부 그룹에게만 본격화했습니다. 현 시국으로 전세계 공연 업계가 주춤하는 사이에도 자니스 사무소는 시스템 개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현 시국이 그래도 조금씩 풀려간다고 평가받으며 전세계의 엔터 업계가 다시 해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상황에서도 자니스는 현 시국 이전과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의 데뷔 그룹이나 데뷔 전 주니어 그룹들 가운데 옥석을 가려 해외 활동을 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의 인지도는 해외에서 높은 편이고
자니스는 막강한 자금력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힘도 갖고 있어 단기적 화제성을 위한 활동은 어떻게든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다만 이를 장기적인 인기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 이제 트래비스 재팬이 나아가 자니스 사무소가 염원의 세계 진출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